다시 보는 세상, 기후위기, 인류 최대의 사기극인가. 2025년 9월 23일 유엔 총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단에 섭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선언합니다. 기후변화는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 혼잡입니다. 탄소 발자국은 사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거짓말입니다. 이 녹색 에너지 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당신 나라는 실패할 것입니다. 세계 언론은 경악했습니다. 환경 단체들은 분노했습니다. 기후 과학자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질문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앞에서 이런 발언을 할 정도라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서사 뒤에 숨겨진 진실을 다시 봅니다. 1. 용어의 진화, 공포 마케팅. 처음엔 지구온난화였습니다. 그러다 기후변화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기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후재앙, 기후비상사태라고 부릅니다. 왜 용어가 점점 더 공포스러워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으면 돈이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라고 하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 좀 따뜻해지는 거야? 나쁘지 않은데. 기후변화라고 하면 변화, 기후는 원래 변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는 위기입니다. 재앙입니다. 비상사태입니다. 공포를 조장해야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기금이 모입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케팅입니다. 2. 트럼프의 폭탄 선언 사기극 혼잡. 트럼프는 유엔에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유엔과 많은 이들이 한 예측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만든 예측들입니다. 그들은 자국에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했고 성공할 기회를 앗아갔습니다. 녹색 에너지 의제가 유럽 국가들을 파괴 직전으로 몰고 갔습니다. 풍력 발전은 한심합니다. 탄소 발자국은 거짓말입니다. 세계 주류 언론과 과학계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트럼프는 과학을 부정한다. 기후변화는 수십 년 연구로 입증되었다. 2024년은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다. 하지만 잠깐,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가 보는 유엔 총회에서 정치 생명을 걸고 이런 발언을 했다면 그가 완전히 틀린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듣지 못한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일까요? 3. 빗나간 예측들. 트럼프가 예측이 모두 틀렸다고 한 말 거짓일까요? 사실을 봅시다. 1989년 유엔 관료. 2000년까지 행동하지 않으면 많은 나라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2025년 현재 사라진 나라 없습니다. 2000년대 초 여러 과학자들. 2020년이면 북극 얼음이 완전히 사라진다. 2025년 현재 북극 얼음 여전히 존재합니다. 알고 불편한 진실 2006. 10년 안에 극지방 얼음이 사라진다. 19년이 지났지만 극지방 얼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몰디브 정부 2009. 10년 안에 몰디브가 물에 잠긴다. 2025년 현재 몰디브는 새로운 리조트를 건설 중입니다. 투발루. 곧 물에 잠겨 사라질 것이다. 여전히 존재하며 육지 면적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예측이 맞은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같은 방식으로 공포를 조장할까요? 4. 얼음은 정말 녹고 있나? 그린란드 P-38의 증언. 1942년 7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군 P-38 전투기 6대와 P-17 폭격기 1대가 그린란드 빙하에 불시착했습니다.
조종사들은 구조되었지만 비행기들은 얼음 위에 버려졌습니다. 1980년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50년 지났으니 눈 좀 치우면 비행기가 그대로 있겠지. 1988년 그들은 비행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행기가 얼음 위에 없었습니다. 레이더로 찾았습니다. 비행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얼음 250피트 밑. 1992년 글래시어 거리라 명명된 P-38 한 대를 발굴했습니다. 깊이 268피트. 2018년 두 번째 P-38 에코를 발견했습니다. 깊이 300피트 이상. 50년 만에 얼음이 76에서 91m 쌓였습니다. 잠깐, 기후 위기론자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빙하가 녹고 있다고. 그런데 50년 만에 거의 100m 두꺼워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지역적 현상이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지구 전체가 뜨거워진다는 주장도 의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린란드는 정말 얼음 땅이었나? 바이킹의 증언. 985년 바이킹 에릭 더 레드가 그린란드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왜 그린란드 녹색의 땅이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마케팅이라고.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985년부터 1300년대까지 약 400년간 그린란드 남부는 농사가 가능했습니다. 바이킹들은 보리, 귀리, 호미를 재배했습니다. 소, 양, 염소를 키웠습니다. 숲이 있었습니다. 고고학 발굴 결과 620개 이상의 농장터가 발견되었습니다. 인구는 6,000명에서 9,000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린란드 남부에서 농사를 짓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추워서 불가능합니다. 과거 중세 온난기가 지금보다 따뜻했습니다. 1300년대 이후 소빙하기가 시작되면서 그린란드는 추워졌습니다. 농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바이킹들은 결국 그린란드를 떠났습니다. 질문합니다. 과거가 지금보다 따뜻했는데 지금이 역사상 가장 더운 시기라고요? 중세온난기 950-1250년에는 산업혁명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고 공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따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6. 해수 온도는 정말 상승하고 있나? 원자력 발전소의 침묵. 기후 위기론자들은 말합니다.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전 세계 해안가에 건설된 수백 개의 원자력 발전소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냉각수로 바닷물을 사용합니다. 해수 온도는 발전소 운영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냉각 효율이 떨어집니다. 발전소를 멈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지금까지 해수온도 상승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를 겪었다는 보고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정말 해수온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하고 있다면 원자력 발전소들이 가장 먼저 문제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수온도 상승이 과장되었거나 실제로는 큰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7. 누가 돈을 버는가? 탄소 시장의 진실.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누가 이득을 보는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2024년 기준 전 세계 탄소 시장 규모 약 8천억 달러 이상. 2030년까지 예상 규모 수조 달러. 누가 이 돈을 벌까요? 금융회사들입니다.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며 중개 수수료를 챙깁니다. 환경세, 탄소세. 유럽, 한국, 여러 나라에서 기업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합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정부로 갑니다. 녹색기금, 기후기금.
유엔 녹색기후기금, 그린 클라이미트 펀드 수백억 달러, 각국 정부 기후 기금 수조 달러. 이 돈이 정말 지구를 구하는 데 쓰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갑니까? 재생 에너지 산업. 태양광 패널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80% 이상 장악. 풍력 터빈 유럽과 중국 기업들이 독점. 전기차, 배터리. 중국이 핵심 광물 리튬, 코발트 공급망 장악. 누가 이득을 봅니까? 중국입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풍력 터빈을 만들어 전 세계에 팔지만 정작 자국에는 풍력 발전을 거의 안 합니다. 왜일까요? 답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자국은 석탄 발전을 계속하면서 과학적 합의, 억압된 목소리들, 97%의 과학자들이 동의한다. 이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첫째, 누가 연구비를 주나? 기후 연구에 연구비를 주는 것은 주로 정부와 환경단체입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놓아야 다음 연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과장되었다고 하면 연구비가 끊깁니다. 학계에서 배척당합니다. 둘째, 반대 의견은 묻힙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기후 위기론에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주류 언론에 실리지 않습니다. 기후 부정론자, 석유 회사 앞잡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노벨상 수상 물리학자들 중에도 기후 위기론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견은 무시됩니다. 셋째, CO2의 역설. CO2가 증가하면 지구가 뜨거워진다. 맞습니다. 온실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식물이 더 잘 자랍니다. 나사 위성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지구가 더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CO2 증가하면 식물 성장 증가하게 되고 산소 생산 증가하게 되고 지구 녹화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왜 언급하지 않습니까? 9. 진짜 환경보호냐? 가짜 위기론이냐? 분명히 하겠습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의무입니다. 플라스틱 오염, 해양 오염, 산림 파괴, 생물 다양성 감소. 이런 것들은 진짜 문제입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를 명분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막대한 돈을 걷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진짜 환경 보호는 이런 것입니다. 바다, 쓰레기 청소, 산림 복원, 깨끗한 에너지 개발 단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으로 효율적인 자원 사용. 가짜 위기로는 이런 것입니다. 10년 안에 지구가 멸망한다.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 전기차를 사지 않으면 환경 파괴자다. 육식을 하면 곧 지구를 죽이게 된다. 진짜 환경 보호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가짜 위기로는 감정적이고 정치적입니다. 10. 탐욕의 구조. 결국 돌아옵니다. 돈 이야기로. 탄소 배출권 거래. 금융회사들이 수수료로 수십억 달러. 탄소세, 환경세. 정부가 기업과 국민에게서 수조 달러. 녹색기금 유엔과 각국 정부가 수백억 달러 관리. 재생에너지 보조금 특정 기업들이 정부 지원금으로 수백억 달러. 기후 컨설팅 회사들이 기업들에게 탄소 중립 자문하며 수십억 달러.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공포가 있습니다. 지구가 망한다.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없는 행성이 된다. 10년 안에 돌이킬 수 없다. 공포를 조장하면 사람들은 생각을 멈춥니다. 공포를 조장하면 정부는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공포를 조장하면 기업은 바가지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포를 조장하면 기금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쓰이는지 누가 감시합니까? 10일 트럼프가 옳았나? 2025년 9월 23일 트럼프는 유엔에서 말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다. 그가 100% 옳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100% 틀렸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과거의 예측들은 대부분 빗나갔습니다. 그린란드 얼음은 50년간 100m 가까이 두꺼워졌습니다. 중세 시대가 지금보다 따뜻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해수 온도 문제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막대한 돈이 기후라는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고도 기후 위기는 100% 확실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12. 우리가 해야 할 질문들.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예. 기후는 항상 변합니다. 지구 역사상 늘 그랬습니다. 인간이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가? 어느 정도는? 예. 하지만 얼마나? 그것이 핵심입니다. 지금이 역사상 가장 더운 시기인가? 아닙니다. 중세 온난기, 로마 온난기가 더 따뜻했습니다. 10년 안에 지구가 돌이킬 수 없게 되는가? 과거 예측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이번도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가 정말 지구를 구하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우는가?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누가 이득을 보는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13. 경계해야 할 것.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공포를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의심을 차단하는 사람들을, 반대 의견을 부정론자로 낙인 찍는 사람들을, 지구를 구한다며 막대한 세금을 걷는 정부를, 녹색이라는 이름으로 폭리를 취하는 기업들을, 환경을 보호하는 것과 공포로 돈을 버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과학은 의심을 허용합니다. 토론을 장려합니다. 가짜 과학은 의심을 탄압합니다. 합의되었다며 입을 막습니다. 결론, 다시 보는 세상.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용어가 바뀔 때마다 공포는 커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얼음은 여전히 쌓이고 있습니다. 과거가 지금보다 따뜻했습니다. 예측은 계속 빗나갑니다. 그런데 돈은 계속 흐릅니다. 트럼프가 사기극이라고 한 말이 과격합니까? 어쩌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그런가? 누가 이득을 보는가? 왜 예측은 계속 틀리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과학 부정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과학적 태도입니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포에 속지 맙시다. 탐욕에 이용당하지 맙시다. 합리적으로 생각합시다. 비판적으로 질문합시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서사 뒤에 혹시 다른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은지 다시 보는 세상. 우리는 질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